오늘은 어떤 이슈? 2024년에 첫 이슈인데 어떤 거 가져오셨나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부산 엑스포 유치전에서 이제 막판까지 노력을 했지만 아쉽게도 실패를 했죠. 그때 유치한 나라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였습니다. 그렇죠. 사우디가 사실 압도적인 표차를 유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탈락한 뭐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로 거론됐던 게 이 강력한 오일머니의 힘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 사우디가 엄청난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을 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했죠. 네, 그래서 오늘은 그럼 이 오일머니 영향력 도대체 얼마나 큰 거냐 이걸 좀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최근 경제적인 영향력을 넘어서 정치적 영향력까지 키우고 있는 이 오일머니의 힘, 총 4개의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국부 펀드입니다. 국부 펀드. 이게 뭐 나라의 아버지는 아니고 국가의 그런 거 아닙니다. 국가의 예. 부로 투자한다는 이런 의미인가요? 내셔널 웰스. 내셔널 웰스. 네. 나라 국자를 씁니다. 나라 돈이란 얘기죠. 우리가 보통 투자할 때는 펀드를 조성해서 여러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서 종잣돈을 키워서 투자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투자금을 각 나라들이 자기들의 돈을 모아서 자산을 운용하기도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걸 첫 번째 키워드 국부 펀드라고 합니다. 나라도 돈을 막 굴려야 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거 그냥 가만두면 가치가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물가가 오르면. 그런데 이렇게 마련된 돈들이 뭐 세금 걷고 남은 돈 가지고도 할 수도 있겠죠. 여윳돈이 있으면 하겠지만 보통 국부 펀드 운영하는 국가들은 대개는 자원을 수출해서 얻은 돈 이런 돈들을 굴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중국도 자원 수출 많이 하죠. 중국이라든지 혹은 원유를 수출하는 오늘 살펴볼 그런 산유국들은 당연히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50여 개 나라들이 이런 국부 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있는 거죠? 우리는 KIC라고 해서 한국투자공사가 있어요. 우리도 국부 펀드가 있습니다. 네. 지난 2005년에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라서 설립이 됐고요. 정부와 한국은행 그 외에 공공기금으로부터 이것 좀 굴려줘 하고 이제 위탁받은 자산을 굴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근데 최근에는 좀 큰 손실을 입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에는 이 세계적인 투자은행이죠. 메릴린치 들어보셨죠? 이 메릴린치도 우리가 지분을 인수하겠다고 이 우리 국부펀드가 밝힌 적도 있었거든요. 당시 화면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네. 세계적인 투자은행 사냥에 우리나라도 뛰어들었습니다. 한국투자공사가 메릴린치에 20억 달러 지분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서민수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가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메릴린치의 지분 인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의 여파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메릴린치가 외부 자금 조달에 나서자 공사가 20억 달러 투자 의사를 밝힌 겁니다. 공사는 이번 지분 투자는 일단 연 9%의 배당을 받는 의무전환 우선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2년 9개월 뒤 보통주로 바뀌면 지분 3.1%를 확보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3%대 지분을 확보하게 되면 공사는 메릴린치의 5대 주주로 올라서며 투자 목적의 펀드들을 제외하면 싱가포르 정부 투자기관인 테마섹에 이어 사실상 2대 주주가 됩니다. 한국투자공사는 외환 보유액을 활용한 해외 투자를 위해 지난 2005년 7월에 세워졌으며 지난해 말 정부로부터 20억 달러를 위탁받아 투자처를 물색해왔습니다. 공사는 이번 투자를 투자 수익의 다변화와 글로벌 자산 운용사로 도약하는 계기로 활용한다는 구상입니다. 라이즌봉님이 아니 08년 되면 별로 안 된 것 같은데 화질이 저렇게 안 좋냐고 격세지감이라고. 지금 거의 20년 다 돼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네요. 네. 네. 한국투자공사도 내년이면 벌써 20년 되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나라 돈을 운영하는 펀드다 이제 이런 건 아실 텐데 그럼 이제 다시 우리 오늘 원래 하려던 얘기로 돌아가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20억 달러씩 막 굴리는 판국인데 당연히 오일머니들은 이걸 굴리는 규모가 훨씬 크겠죠. 그래서 한번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오늘 우리가 얘기하려고 이제 하는 주제가 이제 사우디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우디의 내부 상황 먼저 잠시 살펴보고 가겠는데요. 바로 두 번째 키워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비전 2030입니다. 비전 2030 이게 사우디가 내건 슬로건이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비전 2030이 우리나라가 참여정부 시기에도 이거를 수립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플랜의 이름이기도 한데 동명의 플랜을 사우디도 선포했습니다. 사우디 비전 2030입니다. 비전 2030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제가 분야별로 좀 나열해 드릴게요. 보건, 교육, 인프라, 엔터테인먼트, 관광, 첨단 산업 등등등.
뭐 다 들어가는 계속 거예요? 들어갑니다. 다 다 들어가네요, 진짜. 근데 거의 모든 분야가 다 들어가는데 그 앞에 단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바로 석유를 뺀 모든 분야. 아, 사우디인데 석유를 그렇죠. 뺀 모든 분야. 사실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석유를 빼고 다른 분야를 이렇게 찾고 있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석유 시대 이후를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아, 석유 시대 이후. 네. 그러니까 사실 환경 문제 때문에 화석 연료는 줄여야 된다. 그렇죠. 이제는 안 된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잖아요. 네, 특히 이제 사우디를 이렇게 불안하게 만든 거는 테슬라 영향이 컸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 자동차 하면 무조건 내연기관, 그렇죠. 내연기관 하면 무조건 기름 이런 게 일종의 공식처럼 자리를 잡았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전기차라고 하면 그냥 리조트나 골프장의 카트 정도. 이거는 그냥 가볍게 타는 차지 이걸 끌고 도로에 나간다 혹은 고속도로를 탄다 이런 거는 사실 상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맞아요. 근데 테슬라 이후에는 이제 도로에서 사실 회사 주차장에서도 좀 많이 보이거든요. 맞아요. 이제는 야 전기차도 고성능이 가능하네. 이것도 일반 차랑 다름이 없네. 이런 시대가 벌써 왔고요. 이거를 바로 테슬라가 처음 보여주기 시작을 한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현대차도 지금 전기차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이제는 전기차 시대가 온다. 이게 너무 훅 들어온 거고요. 바꿔 말하면 전기차 시대가 온다는 건 이제는 내연기관차의 시대는 저문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된 거고 당연히 이 의미 사우디 입장에서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그러면은 이제 주요 소득원이 흔들리고 있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내가 벼농사 짓고 있는데 이제는 빵의 시대가 온다 이러면 사실은 야 어떡하냐 이제 쌀 안 팔리나 걱정할 수밖에 없듯이 사우디는 그래서 이걸 준비하자고 한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석유가 그래도 잘 팔리니까 네. 이 석유로 어쨌든 돈을 버는 동안 이 돈을 허투루 쓰지 말고 미래 산업을 만들자, 미래에 대비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이러면서 사우디를 이제 완전히 다른 나라로 만들겠다. 우리 더 이상 중동의 오일머니 국가 이런 이미지를 갖지 않겠다, 벗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아, 산유국만의 이 중동이 아니고 사우디가 아니고 새롭게 거듭나는 뭔가 새로운 비전을 보여줘야겠다. 그렇죠. 이렇게 나온 게 비전 2030이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신도시 개발 계획도 발표합니다. 왜냐하면 관광객 유치하려면 그냥 벌판에 부를 수는 없기 때문에 뭔가 갖춰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네옴시티라는 사업입니다. 무려 1조 달러를 투입하게 되고요.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을 훨씬 넘는 금액이 신도시 하나 조성하는 데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네옴 컴퍼니라는 회사도 세우고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했던 거죠. 흔히 말하는 청사진 같은 거를 봤었는데 그렇죠. 건물 규모가 뭐 이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 네옴시티 하면 가장 유명한 건물이 더 라인이라는 건물이거든요. 말 그대로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네옴시티 프로젝트 도대체 얼마나 거대한 프로젝트인지 소개한 리포트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홍해 인근 사막 한가운데에 네옴시티라는 미래 도시가 건설됩니다. 도시 길이만 서울에서 강원도 강릉만큼 거리인 170km. 여기에 높이 500m의 유리벽을 세우고 900만 명 인구를 모을 계획입니다. 택시는 공중으로 날아다니고 도처에 인공지능 로봇이 투입돼 집안일과 다른 서비스 업무를 맡습니다. 스키장과 대형 리조트를 통해 전 세계의 부유한 관광객들도 불러 모을 꿈도 꾸고 있습니다. 스마트 도시, 판타지 도시, 미래 도시, 어떤 이름으로도 불릴 수 있는 초대형 도시 건설 프로젝트로 우리 돈 670조 원이 들어가는데 2030년 완공을 목표로 5년 전에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발표한 계획입니다. مثل الفرق بين هذا الهاتف وبين هذا الهاتف. 사우디가 석유 중심의 경제 구조를 벗어나려고 하는 만큼 도시는 100% 신재생 친환경 에너지로만 운영됩니다. 해외 기술력과 투자가 필요한 사우디와 제2의 중동 붐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기대가 맞물렸습니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은 이미 1조 3천억 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하고 지하터널을 뚫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인공지능이나 현대자동차의 미래 모빌리티, SK의 친환경 에너지 등 분야의 진출 가능성에 5G 통신 기술, 사물 인터넷 등 사업 수주도 기대됩니다. 캔디님이 이게 가능할까요? 하셨고 살살님도 저게 가능해? 뭐 이런 얘기하셨고 하댕TV님은 사막에서 인간이 뭘 얼만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HBY님이
모래 폭풍 한 방이면 점점점 하셨어요. 그래서 유리벽을 쌓겠다는 건데 누가 이런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잠실에 서울에 제2 롯데타워 있잖아요. 그 건물이 강릉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대충 이 규모 프로젝트의 규모를 가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마어마하군요. 이거를 2030년 안에 물론 이제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라고 하는데 물리적으로도 굉장히 엄청난 프로젝트고요. 아무튼 이런 어마어마한 투자를 사우디가 결정하게 됐던 겁니다.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 아까 리포트에서 잠깐 언급이 됐지만 좋은 기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지금 중국 시장이 좀 식고 있기 때문에 대안적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당연히 차세대 먹거리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가 국내에 방문했을 때 우리나라 재벌 총수들이 이제 총출동해서 이렇게 두 손을 공손히 모으고 있는 장면이 이제 네티즌 사이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만큼 우리 기업들에게는 좀 큰 기회인 것만도 분명한 사실이긴 합니다. 당시 모습 잠깐 볼까요? 예, 그럼 당시 총수들 모습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검정색 차량 10수대가 줄줄이 호텔로 들어섭니다. 경찰차들의 호위를 받으며 정문 앞에 도착한 차량.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일행이 내립니다. 호텔 입구엔 흰 가림막이 설치돼 모습을 철저히 감춰줍니다. 주변엔 무장 경호 인력들이 배치됐고 폭발물 탐지견도 수색에 나서며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낮에도 호텔 주변의 경계는 삼엄했습니다. 빈살만은 하룻밤에 2,200만 원 하는 스위트룸에 머무는데 수행원들도 본관과 신관에 나눠서 묵습니다. 빈살만 왕세자 일행은 2주 전부터 이 호텔에서 400실이 넘는 객실을 빌리는 등 왕세자의 경호와 보안 유지에 각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빈살만 왕세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고 우리나라 재계 총수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회장님 오늘 어떤 말씀 나누실 거예요? 최태원 SK그룹 회장, 회장님 오늘 어떤 말씀 나누실 예정인가요?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솔루션 부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빈살만 왕세자의 일정에 맞추기 위해 회장들은 오늘 하루 일정을 비우다시피 했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법원 재판에도 불참 의견서를 내고 호텔에 왔습니다. 총수들은 왕세자를 만나기 전엔 호텔에서 즉석 코로나 검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정말 재계 총수들이 총출동을 했고 기자들은 좀 다른 질문을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계속 똑같은 질문을 좀 물어봤네요. 총수들 표정이 굉장히 공손해 보이죠. 굉장히 이렇게 좀 겸손하고 네. 겸손한 자세를 좀 볼 수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돈을 푸는 큰 손이다 보니까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신경을 안 쓸래 안 쓸 수 없을 것 같아요. 써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사업가가 사업을 발주하는 발주처의 눈치를 안 본다면 거짓말일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큰 투자를 받거나 혹은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투자 검토를 하는 상황이라면 국가나 혹은 그 기업에 정말 막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사우디가 이 네옴시티에만 투자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전 분야의 투자를 다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전 세계 투자 지형도 다 바꿔놓고 있거든요. 그 소식은 세 번째 키워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세 번째 키워드는 1위 등극입니다. 1위 등극. 뭐 사우디가 1위를 했다는 의미인가요? 네, 바로 투자의 규모 면에서 지난해 1위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우디가 다양한 분야 이 국부펀드가 투자를 해왔는데요. 이 양을 급격하게 늘리면서 싱가포르를 제치고 투자액 기준 세계 최대를 기록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세 번째 키워드, 사우디가 1위에 등극한 거죠. 세계 투자 시장에서 사우디가 명실상부한 큰 손이 되는 거네요. 사실 지난해에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물가도 급등했고요. 금리도 많이 올라서 다들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사실 어려워요. 시중에 풀리는 돈이 말라붙다시피 했었는데 그래서 스타트업이든 대기업이든 투자 자체가 얼어붙은 시기였습니다. 실제로 세계 국영 투자 기관들의 투자액은 전년보다 20%나 지난해 감소했거든요. 그런데 사우디는 오히려 이런 어려웠던 시기에 투자액을 50%나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투자 규모가 우리 돈 40조 원이 넘었거든요. 전 세계 지난해 이루어진 투자액의 25%, 4건 중 1건은 다 사우디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이루어진 투자였습니다. 남들이 허리띠 막 졸라맬 때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투자한 거네요. 그렇죠. 사실 투자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건데 그럼요. 결국 사우디가 투자를 이렇게 늘렸다는 얘기는 사우디가 돈이 많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재작년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또 재작년 하반기 그리고 지난해까지 국제 유가가 크게 올라서 우리 부담이었잖아요. 네. 물가 걱정 많이 했고 우리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기름값 때문에 힘들어할 때 반대로 우리가 힘든 만큼 산유국들은 돈을 더 많이 챙겨간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만큼 투자할 재원은 더 많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은 돈이 네. 있는 사람들한테나 해당되는 말이긴 우리 해요. 돈으로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금이 넉넉하니까 이렇게 투자가 가능했던 거라고 볼 수 있네요. 네, 사우디는 이미 2034년 사우디 월드컵도 유치를 했고요. 이거 월드컵도 돈 되게 많이 들죠.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세계 엑스포도 부산을 제치고 사우디의 수도 리야드가 차지했고요. 네. 사우디는 관광업 발전 구상 아까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대형 행사까지 넣는 겁니다. 이제 건물도 짓고 행사도 넣고 그래서 이미지 변신을 시도한다는 계획인데요. 근데 또 방문객들이 오면은 콘텐츠도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행사만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다양한 엔터테인먼트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스포츠에 정말 무섭게 투자하고 있어요. 지금 사우디가 미국 프로 골프 PGA에도 눈독을 들이고 있고요. 축구 쪽에도 돈을 엄청 쏟아붓습니다. 잘 아시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선수가 연봉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연봉 2,700억 원입니다. 연봉이 저렴한 건가요? 2,700원 아니고 2,700억 원. 억 원인데 네. 그걸 받고 사우디의 알 나스르 팀으로 이적을 했는데 이 클럽을 포함해서 사우디의 4대 클럽 이 지분의 75%를 역시 사우디 국부펀드가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스포츠만 하는 게 아니고요. 미국 게임 업체, 항공기 사업, 철강 업체에 수십억 달러 이런 식으로 막 하고 뭐 얼마 전에 알려지기로는 막 메시가 SNS에 사진만 올려도 몇십억씩 준다고 하고 막 이렇게 막 돈을 뿌리는 식으로 지금 투자를 엄청나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실주의님이 왜 이렇게 사우디를 찬양하냐 뭐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네. 사실 찬양이 아니라 네. 이런 상황을 좀 봐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사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돈이 많은 건 좀 부럽기도 한데 네. 어떻게 보면 두렵기도 하고 네. 이걸 어떻게 좀 봐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신 지적까지 이제 한꺼번에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커지는 영향력 우리가 우려할 점은 뭔지 바로 마지막 키워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가볼까요? 네, 마지막 키워드 눈치 볼 결심입니다. 눈치 볼 결심. 네. 헤어지는 것도 아니고 헤어질 눈치를 봐야 결심이고, 합니까? 네, 헤어질 수가 없어요. 헤어질 수가 없네요. 돈줄을 쥐고 있기 때문에. 돈줄 예. 눈치를 우리가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건가요?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오늘은 사우디 중심으로 살펴봤지만 이 구조 자체는 모든 중동 산유국들이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유가 오를 때 돈 많이 벌어놓고 그 돈으로 적극적인 투자해서 기름 국가 이미지 탈피한다는 기본 구조는 굉장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금 UAE의 아부다비 국부펀드를 포함해서 중동 지역의 많은 국부펀드들이 굴리는 돈만 4조 달러가 넘습니다. 4조 달러요? 4조 달러. 우리는 4천조가 넘는 거죠. 지금 1,000원만 쳐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5,200조 원이 넘습니다. 현재 환율로. 근데 어땠어요? 이렇게 4조 달러가 투자되는 동안 미국 은행들은 막 파산하고 그랬었죠. 예. 이러면은 뭐 사실은 눈치를 많이 볼 수 없는 상황이긴 하네요. 미국이나 유럽에 투자할 수 있는 큰 손들은 파산하고 어렵고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고 있는데 산유국들이 현찰 탁탁 튕기면서 어디다 투자할 데 없나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아까 이제 우리 재벌 총수분 중에 한 분이 재판 일정까지 미뤄가면서 이제 집합한 모습도 봤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투자가 위축됐던 상황에서 산유국들의 존재감은 그래서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고요. 이렇다 보니까 서방 국가들조차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 가장 이 분야에서 좀 극명하게 나타나는 게 환경 규제 관련 내용인데요. 네. 유럽 국가들은 사실 환경 규제에 먼저 치고 나갔거든요. 디젤 차 없애겠다, 언제까지 끝내겠다. 이렇게 화석 연료 규제는 해야겠는데 근데 또 투자를 받으려고 보니까 투자 받으려면 이 화석 연료 판 돈으로 내가 투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일머니도 필요는 한데 오일은 줄여야 되고 이런 딜레마에 많은 서방 국가들이 우리를 포함해서 직면한 겁니다. 그러네요. 사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기후변화 협정 회의 관련 내용도 그 얘기 다뤄봤었는데 네. 이거랑도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지난 28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회의 우리가 COP라고 한다. 그래서 COP 28 이 회의에서 당초에 이제 화석연료를 원래는 단계적으로 퇴출한다는 문구가 초안에 있었는데
이게 돌연 회의 기간 중에 삭제가 됐거든요. 네. 당시 산유국들의 입김이 작용했다 이런 분석이 많았었는데 그러고 바뀐 문구가 뭐냐면 화석연료 퇴출이 아니라 단계적인 전환이다 이렇게 좀 모호하게 문구가 바뀌었습니다. 아무래도 오일머니의 영향력이 커지다 보니까 지구 환경에 대한 대응 늦어질 수밖에 없는 점도 나타나는 부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당시 지난해 말에 나왔던 당시 회의 다룬 리포트 짧게 한 번 더 보고 가겠습니다. 네. 제28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탈화석연료 전환에 대한 공동 합의문이 발표됐습니다. 2030년까지 에너지 시스템에서 화석연료로부터 멀어지는 전환을 가속해야 한다는 겁니다. 회원국들이 화석연료에서 벗어나기 위한 공동 움직임에 합의한 건 1995년 첫 총회 이후 28년 만에 처음입니다. It is a plan that is led by the science. It is a balanced plan that tackles emissions, bridges the gap on adaptation, reimagines global finance, and delivers on loss and damage. 총회 폐막 시한은 어제였지만 합의문 초안에 대한 회원국들 간 이견이 커지면서 논의가 하루 더 연장됐습니다. 당초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이 합의문에 담길 걸로 예상됐지만 대신 소비와 생산을 줄일 수 있다로 초안이 나온 겁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은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유지하기로 한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이행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토가 잠길 위기에 처할 군소 섬나라도 생존 문제라며 반발했습니다. 회원국들은 격렬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석유 판매 수익의 의존도가 높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은 지원 없이는 불가하다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일부 개발도상국의 거센 반대 탓에 퇴출 합의엔 도달하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딜레마적인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일머니가 우리에게 기회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크게 보면 위기인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우디는 여기에 더해서 러시아와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브릭스라는 경제 블록의 새 회원국이 됐거든요. 지금 미국과 대립하는 나라들이 여기 주요 회원국인 이 블록에 사우디가 들어가서 네. 이 서방의 G7에 대항하는 성격이 크다 이런 분석도 나왔는데요. 사우디 하면 사실 전통적으로는 친미 국가로 원래 분류가 됐던 나라인데 이 사우디의 브릭스 가입 국제 정세에 좀 변화가 오는 거 아니냐는 분석도 그래서 나오거든요. 근데 또 이 브릭스 안에 러시아와 사우디가 함께 하게 되는데 이 두 나라 사실 주요 산유국입니다. 이런 주요 산유국들이 모여서 힘을 합치기로 하고 서방과 대결 전선을 구축할 경우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장기화 국면으로 가고 있고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가자지구도 지금 장기화 국면으로 가고 있는데 향후에 또 에너지 패권 전쟁으로 번지는 건 아닌지 이런 우려도 나오곤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때 러시아가 가스관을 잠궈 그렇죠. 막 이러면서 이제 사실 위협을 막 하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외신 기사 한 줄일 수 있습니다. 사우디 투자 규모 지난해 세계 최대 한 줄짜리지만 그 한 줄 뒤에 숨은 여러 힘들은 건너 바다 건너 우리나라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관심 속에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슈 정리 키워드 하나씩 짚으면서 마무리해 볼까요? 네, 일단 국부펀드 뭔지 간단히 살펴봤었고요. 나라 돈 굴리는 펀드다. 근데 이 돈에는 특히 산유국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남아 돌기 때문에 많이 굴린다. 근데 그 굴리는 과정에서 사우디는 미래 산업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한다. 그 이유는 역설적으로 석유 이후를 대비하는 거다. 근데 그 석유 이후를 대비하면서 여기저기 돈을 마구 투자하다 보니까 세계 1위를 해버렸다. 지난해. 그래서 영향력이 굉장히 강해져서 정말 모두를 공손하게 만들고 있다. 근데 그 공손함의 반대는 결국 영향력이 강하다는 거고 그것이 화석연료 퇴출이라든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공적 가치와 먼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눈치 볼 결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딜레마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릴게요. 키워드 바사삭 MBC 염기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